노사정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면 결국 노사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그룹이 있고 일을 하는 그룹이 있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옛날에는 노동자, 사용자 이렇게 단순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그룹 쪽에는 특수 형태도 있고 요걸 이제 최근에 들어서 노무 제공자라고 많이 하는 거죠. 플랫폼 형태, 플랫폼에서 이제 배달원들 이렇게 하는 거. 또 고용적 자양이 이렇게 있죠. 일 시키는 그룹은 사용자도 있지만 자본가, 경영자, 플랫폼,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 시키는 그룹의 단체가 사용자 단체, 주로 경총이나 전경련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일하는 그룹의 그 단체는 노동조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국가는 이제 이 양쪽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심판자라고 보시면 돼요. 노사 사이에서. 그래서 일하는 그룹을 도와주기 위해서 4대 보험 같은 거, 고용보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일 시키는 그룹을 위해서는 기업지원법이나 경제특별법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또는 사회가 양측이 서로 균형 발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심판자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어느 편을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컨대 국가가 노동조합 편을 들어준다든지 국가가 또 경영자 편만 들어준다. 이러면 이제 갈등 관계가 그래서 노정 관계로 가버리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경영계가 상당히 탄압은 아니지만 자간 좀 하대를 좀 받았었죠. 노동계가 좀 더 대우를 받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경영계가 좀 더 대우를 받고, 그렇죠? 노동계가 좀 하대를 받는 그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나 노동법의 핵심 키워드들은 이게 2022년도 건데, 올해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는 그때 당시 아직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 코로나 이슈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고, 그러니까 노조 간 조직 경쟁이 이제 어디까지 가죠? MG 노조까지 가는 거죠. MG 노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대화 부분들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고, 플랫폼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제 노동 문제를 계속 다루니까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노동법을 확대하는 문제가 입법적인 문제가 생기죠. 4인 이하 확대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근로자는 아닌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 그게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등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포괄임금제 관련 통상임금 문제 또 평균임금 PSPI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걸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돼서 새로운 이슈들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틀들은 항상 근로계약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계약은 그냥 당사자 간의 근로자와 사용자다라는 걸 입증할 뿐 다른 근로조건은 대부분 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결정하거나 이렇게 대부분 다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근로계약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은 이 근로자가 힘이 약한 거예요. 사용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부합계약밖에 안 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보다 힘이 센 취업규칙, 집단성을 띠는 거잖아요. 근로계약보다 힘이 센 단체협약, 이건 노동조합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로계약보다 힘이 센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 등등 노동보호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바뀐다든지 행정해석이 바뀌면 이게 이제 또 어차피 계약 해석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 이 정도로 그냥 체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범 간의 세력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힘이 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즉 노동법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무효, 노동법 적용.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무효, 근로계약 무효, 단체협약 적용해요. 그다음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무효, 취업규칙 적용. 요게 핵심적인 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각종 규범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이 네 개를 다 검토해 봐야 돼요. 어떤 걸 적용할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다 통일시켜 놓으면 되는데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 바깥에 있는 것보다 불리한 안에 있는 건 무효가 돼버리죠.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약자보호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유리한 건 먼저 적용돼요. 어느 것이든 유리한 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가장 유리하다면 단체협약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니까 그냥 근로계약을 적용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근로계약이 불리하다면 단체협약을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큰 틀에서 규범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쪽에서 이제 요새 조직률이 계속 좀 늘어나더라고요. 최저 떨어졌을 때가 9.8% 돼서 지금은 한 14.2% 정도 되고 약 300만 명 정도의 이제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인다.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부문하고 민간을 따질 때 공공은 거의 70%고 민간은 약 11.2%인데 규모로 따지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46%인데 규모가 작은 30명 미만은 거의 없죠. 이게 이제 바로 노동자끼리에도 부익부 빈익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근데 비정규직은 약 30%밖에 못 받는 급여 자체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부가 최근에 임금 체계 개편, 그다음에 임금 상생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변화율 추이도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여기서 봐서는 조금 더 많죠. 123만 7천인인데 민주노총이 121만 1만 2천 이렇게 약간 이제 옛날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많았었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노총이 좀 더 많은 형태고 미가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 노조가 예컨대 한국노총은 많고 민주노총은 초기업 노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자간 어떻든 300명 이상은 뭐 조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300명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죠. 이번에 노동부에서 왜 회계 자료 제출하고 한 것도 주로 뭐 일정 인원수 이상만 자료 제출을 하게 했던 부분이죠. 작은 사업장은 아니고.